2007년 8월 17일, 일본의 다크 웹사이트에 접속한 한 남자는 그곳에 한 개의 게시글을 올린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글을 시작한 이 남자는 자신이 사기 또는 강도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이트는 평소 범죄자들이 자주 방문하던 곳으로 얼마 가지 않아 이 글은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보통의 다크웹은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인정보, 불법 계좌, 총기 등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범행 파트너를 구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일명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곳에 글을 올린 주범 카와기시 켄지는 이번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출소한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직장을 다니던 중 2007년 7월경 단조로운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일을 그만둔다. 켄지는 모아둔 돈이 없어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자 급기야 차에서 지내며 반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에 그는 큰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범죄를 계획하였고, 곧 다크웹에 접속해 야마시타라는 닉네임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견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적다. 정말 바보 같다. 도카이 지방에서 함께 어떤 범죄를 하실 분 계신가요? 라며 글을 올린다. 같은 시각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요시토모 호리는 우연히 접속한 다크웹에서 켄지의 글을 읽었고, 이에 그에게 이메일을 통해 누군가를 납치해 돈을 갈취하는 게 어떻겠냐며 역으로 제안을 한다.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찾던 츠카사간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이전에 사기를 쳤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 돈이 급해 강도라도 하고 싶다며 켄지의 범행에 합류 의사를 밝힌다. 그로부터 3일 후 실제로 만난 세 사람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최후의 경우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돈을 빼앗은 후 상대를 해치기로 합의한다. 다음 날인 8월 21일, 평소 자주 가던 한 파친코 가게의 단골 손님을 표적으로 삼은 세 사람은 닛산의 미니밴을 이용해 집을 따라갈 목적으로 주차장에 대기하였고, 잠시 후 이를 알 리 없던 손님은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하였는데, 하지만 세 사람은 뒤를 쫓아가던 중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면서 첫 번째 범행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8월 22일 다시 범행을 위해 모인 그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파친코 주차장에서 단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손님의 렉서스 차량을 미행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당시 손님이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다 많은 수의 경비원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에 세 사람은 범행을 포기하고 표적을 바꾸기로 한다. 이후에도 자신들이 자주 가던 바의 단골 손님이나 술집 사장 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계획을 수정해 저축을 착실히 할 것 같은 올바른 이미지의 직장인 여성을 목표로 하였고, 감금하기 편하도록 혼자 사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8월 24일 저녁 7시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나고야시의 고급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그들은 밤 11시경 길가에 점점 인적이 드물어질 때쯤 저 멀리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 세 사람은 즉시 해당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쫓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해당 여성은 당시 31세였던 이소가이리에라는 여성으로 8월 말 퇴사를 앞두고 송별회를 하는 바람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어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잠시 후 리에가 차량을 지나치자 요시토모 호리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길을 묻는 촉말을 걸었고, 곧 기회를 노리던 호리는 손으로 리에의 입을 막은 뒤 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들은 리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입을 테이프로 막았고, 이후 미리 계획해둔 곳으로 이동을 하던 중 리에가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하자 급히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이곳에서 그들은 리에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 6만엔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리에를 협박하였는데, 리에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급기야 흉기를 꺼내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에 못 이긴 리에는 결국 4자리 숫자 2960을 말하였고, 이에 그들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잠시 차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하며 이제 쓸모가 없어진 리에를 처리해야겠다고 말한다. 이후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몇 차례 시도 끝에 예정대로 범행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시내에 위치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영업시간이 지나 인출에 실패한다. 새벽 시간 동안 리에의 뒤처리를 마무리한 그들은 오전 9시 10분경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이때 앞서 리에가 알려준 번호인 2960을 입력하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가 나오며 인출에 실패한다.
사실 리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집을 사들이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통장에 있던 약 800만 엔의 금액을 지키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앞서 그녀가 말했던 숫자 2960은 일본 문자판에 그대로 입력 시 미워라는 의미로 평소 숫자로 문장을 만드는 장난을 자주 하던 리에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결국 인출에 실패한 그들은 밤에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한 뒤 우선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다크웹에 글을 올렸던 카와기시 켄지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온 듯 경찰에 자수한다. 모든 범행 과정을 전부 털어놓은 켄지는 경찰에 적극 협조하며 리에를 유기해 둔 장소로 안내하였고, 저녁 7시경 리에를 수습하며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집 앞에서 매복을 시작한다. 이후 두 사람은 켄지와 약속된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집 앞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조사 직후 나고야 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된다. 사건의 주범이자 폭력단 출신이었던 츠카사 간다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건의 전과가 있었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친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였는데, 블로그를 통해 그는 리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자 다급해진 츠카사 간다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계획성이 없는 범죄임을 주장하였지만, 2015년 6월 25일에 예정대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1교포였던 요시토모 오리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츠카사 간다와 마찬가지로 계획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였지만, 결국 2012년 7월 11일에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실 그는 이 사건보다 9년 앞선 1998년 6월경 금전을 목적으로 한 파친코의 점장과 그의 아내를 습격한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당시 과학수사의 기술력의 한계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그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8월 3일 일본의 DNA 감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파친코 사건의 증거품에서 명확한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검출된 DNA에서 요시토모 오리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가 해당 사건의 주범임이 밝혀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2019년 8월 7일 재판에서 리에 사건에 의한 무기징역에 더해 추가 처벌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나고야에 위치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자수를 한 카와기시 켄지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에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명 모두 사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수를 한 것이 인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리에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하지만 워낙에 범행 과정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과 유족들은 카와기시 켄지 또한 갱생에 여지없이 더 강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며 비판하였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가이리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